안녕하세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의 김태형 작가입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 떠나기 이고, 텍스트는 영화 이제 시네마 천국입니다. 시네마 천국은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빠짐없이 이제 보셨을 것이고, 거의 이제 열광적으로 이 영화를 생각을 하고 있죠. 인생 영화 하면 이제 시네마 천국. 지금 뭐 감독이라든가 뭐 평론가라든가 영화 분야에서 일하시는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자신의 이제 인생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이제 뭐 좋아하시고 즐기시는 분이라면 뭐 예전 영화지만 지금 봐도 충분히 재미있고 좋은 영화니까 한번 찾아서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략적인 뭐 간략한 스토리는 이제 요 알베르토 할아버지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필름을 돌려서 이제 영화를 상영했던 그 시절에 이제 그 뭐 이렇게 기술자예요. 그 영상 뭐 이거 기술자신데, 그 토토 동네에 이제 어린 토토가, 아버지가 이제 뭐 그 당시 아마 2차 세계대전인가 그래서 전사해서 아버지가 없죠.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이제 자라는데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와서 맨날 주변에 뭐 영화 좀 어떻게 보려고 놀러 오고 뭐 해서 알베르토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뭐 같이 뭐 주변에 있을 수 있게 뭐 허락은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영화 기술, 영상 돌리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기술을 이제 토토에게 가르쳐 주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토토에게 알베르토는 거의 이제 아버지 같은 존재, 성장에 있어서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는 거고, 가족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알베르토 할아버지도. 그런 알베르토 할아버지에게 토토는 이제 뭐 아들과 같은, 뭐 손자까지는 좀 그렇고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지내다가 이제 그 어린 토토가 성장을 해서 러브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서 저 러브 스토리 중에 삽입된 에피소드가 뭐냐면, 뭐 99일 만에 떠난 병사, 그러니까 뭐 공주와 병사가 있는데 병사가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공주가 100일 동안 뭐 꼼짝 말고 서서 기다리세요. 병사가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벌이 쏘나 모기가 무나 다 기다리는데, 99일 날 이제 돌연히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드라마에도 굉장히 많이 삽입이 됐고, 뭐 당시에는 굉장히 그 유명한 논쟁거리였어요. 왜 99일 만에 떠났는가? 그래서 뭐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떠났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론은 딱 나왔죠. 뭐였냐? 우리 이제 인터넷 상에서의 결론은 100일째 되는 날이 제대하는 날이었다. 저녁일이었다. 뭐 이렇게 농담으로 이제 한 얘기인데,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뭐 하여튼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뭐 하고 하는데, 이제 알베르토 할아버지가 이제 뭐 화재로 인해서 눈 실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글라스 낀 상태로 이제 지내시는데, 친아들 같은 토토에게 조언을 하는 거죠. 떠나라. 이 작은 시골 동네를 떠나서 발전, 뭐 성장해라. 뭐 이런 내용의 그 대사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대사에 대해서 떠남이라는 인사이트를 한번 대입해서 살펴보려고 이제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하여튼 이 영화 마지막이 아니라 결국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 성장한, 굉장히 그 대감족으로 성장한 토토가 이 마을을 방문하면서 뭐 이렇게 영화가 이제 뭐 시간이 왔다 갔다 하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봐야 될 영화다. 시네마 천국. 자, 그러면 떠남의 에피소드 한번 봅시다. 이제 알베르토 할아버지가 토토에게 이제 조언을 하는 거예요. 토토, 여기 작은 마을을 떠나거라. 이곳은 너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이란다. 그쵸? 뭐 성장을 하기에는 어떤 시골 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지역으로, 큰 도시로, 이 청춘의 시기에는, 청년의 시기에는 큰 공간으로 도전에 떠남을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여기에 사는 동안은 여기가 세계의 중심인 줄 알지.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느껴진단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우물한 개구리라고 흔히 얘기하듯이, 우물 속의 개구리는 그 우물이 세계의 중심인지 알아요. 그래서
알베르토 할아버지가 작은 마을을 떠나거라. 넌 젊잖아. 그리고 한번 이곳을 뜨면 아주 오래 있다 와야 한단다. 그래서 떠남이라는 거는 뭐 잠깐 갔다 잠깐 오고 그게 아니라 한번 떠나면은 아주 오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오늘 영상의 대상은 뭐 아무래도 이제 20대 청춘, 20대 30대 청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대까지도 청춘이에요. 청년이고, 제가 이 영화 인사이트 쭉 저번에도 했잖아요. 그 나오는 배우들 나이를 꼭 적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 어때요, 나이가? 다 뭐 주연 배우들 40대, 주연 여배우들 30대. 지금은 30대, 40대가 지금 청춘이죠, 청춘. 옛날 같으면 어땠습니까? 20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나이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20대 분들 너무 뭐 조급해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결국 다 지금 뭐 보면 30대, 40대 돼야 이제 꽃을 피잖아요. 뭐 영화 분야 같은 곳에서도 한번 이것을 뜨면 아주 오래 있다가 아주 오랫동안 지금의 너로선 세상 속에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단다. 그렇죠. 시골에서 이 뭐 영상이나 이거 돌려가지고 맨날 이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토토가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베르토 할아버지가 항상 영화 속 대사를 많이 인용을 했거든요. 멘트를. 그랬더니 토토가 갑자기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뭐 웃기는 거죠. 웃겨서 뭐요? 누구 대사죠? 게리 쿠퍼? 제임스 스튜어트? 헨리 폰다? 이렇게 이제 비웃는 거예요. 비아냥 쪽으로. 그러니까 알베르토 할아버지가 더 진지하게 얘기한 거죠. 인생은 네가 본 영화하고는 다르단다. 인생이 훨씬 힘들지. 정녕 진정 나는 누구인가 말할 수 있는,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또 20대 뭐 후반 30대가 되면 더 힘들죠. 떠나거라. 너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해. 돌아와선 안 된다. 여길 잊어버리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무슨 일을 하던 자신의 일을 사랑하렴. 나이 든 일종의 뭐 현인이 젊은 청년에게 하는 얘기죠. 이건 뭐 알베르토 할아버지가 토토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많은 어떤 문학 작품이라든가 자기계발 서적이라든가 보면 어떤 뭐 은둔자, 철학자가 이렇게 청년한테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죠. 떠나라. 돌아오지 말거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던 자신의 일을 사랑하렴. 자, 그래서 알베르토 할아버지의 저는 이 대사를 항상 제 인생에서 그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20대 때부터 이 영화를 본 이후부터 항상, 그래서 항상 제가 살고 있는 지방 도시를 떠나서 서울로 왔고 20대 때 또 떠나서 세계 일주도 다녀오고 뭐 계속 떠나는 거죠. 한 분야의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또 떠나는 거고. 그래서 제 평생의 어떤 가르침이 되는 대사가 이제 알베르토 할아버지의 이 대사. 제가 영화 속 대사보다는 좀 축약을 시켰어요. 뭐 꼭 영화 보시면서 보고 나서 또 인터넷 찾으면 이 부분 나오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떠남의 몇 가지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떠나야 되는 이유는 뭐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 한번 볼게요. 다시 태어나 보는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뭔가 여러분들의 장점과 잘 뭐 어울리는 사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지역 단위든 국가 단위든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다른 문화권, 내가 평생을 살아왔던 그런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을 한번 경험해 본다는 거. 거기서 여러분들이 더 뭔가 여러분들의 장점이 더 발현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권으로 간다는 건 다시 한번 태어나 보는 기회를 갖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떠남, 발현, 또 뭔가 변화.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개성에 의해서 뭔가 꿈을 꾸고 욕망을 하고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사회가 욕망하는 걸 그 사회에 속한 개인은 그걸 욕망하게 돼 있어요.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회의 신념 체계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신념 체계가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다른 사회에 가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순수하게 나의 의도야?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동기. 그러니까 욕망도 모방이에요. 모방. 여러분들 모방.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회를 한번 바꿔보는 거, 그러므로써 자기 자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또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떠나는 건
사람한테서 떠나는 거야. 부모님에게서 떠나야죠. 부모님에게서는 떠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부모님의 어떤 그 틀 안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의지한다는 건 그만큼 정신적인 속박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자립을 하는 게 좋긴 하죠. 물론 뭐 학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뭐 우정이라고 해서 그게 뭐 한 번 우정이 평생 우정입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건데,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다 다른 거예요. 고등학교. 그리고 지나고 보면 또 만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또 같은 분야에서 또 어울리게 된 친구들하고 더 많이 만나는 거고, 결국에 보면 또 가까이 사는 친구들을 만나요. 이게 무슨 사회 친구든 어떤 친구든. 물론 우정이 이제 좋으면 좋은 건데, 이게 늘 좋지만은 않잖아요. 어떤 파괴적인 우정도 많잖아요. 야, 같이 망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혼자 공부하냐? 그런 거, 술 한잔 해. 같이 망하자.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일일이 막 공부해야 되는데 뭐 난 뭐 더 성장해야 되는데 혼자 막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것도 에너지 소비잖아요. 그죠? 떠나신. 그래서 그 조던 피터슨 교수의 소제목 하나를 써봤어요.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뭐 찌질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압박하고 뭐 너무 이렇게 무시하고 뭐 이런 인적 환경들 많이 있잖아요. 떠나시라. 예. 그리고 일단 떠나라. 예. 뭐 떠남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건 특히 20대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20대라는 나이가 어떤 나이입니까? 시행착오가 배움이 되는 나이예요. 시행착오가, 그죠? 일단 떠나야지. 그걸 뭐 다 준비하고 떠나고 뭐 고민을 다 해 막. 가서 뭐 6개월 뒤에 뭐 하고 1년 뒤에 뭐 그런 게 어딨어요. 사람이란 게 항상 그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변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 떠나고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던 자신의 일을 사랑하렴.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20대 나이에 너무 이렇게 막 고민의 그 쳇바퀴에 갇혀 있는 모습, 이런 거는 멋진 모습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는 유익하지 않아요. 20대 때는 시행착오가 정리되는. 20대의 장점이 뭡니까? 다른 세대가 갖고 있지 않은 20대의 장점? 뭐예요? 체력 아니에요, 체력. 체력하고 배짱이죠. 그죠? 뭐 40대가 뭐 체력, 뭐, 이게 장점이 됩니까? 20대는 이제, 물론 그만큼 자본이나 뭐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체력. 그러니까 낮은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몸으로 부딪혀 볼 수 있는 일.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도 힘든 일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떤 밑바탕의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자신감의 또 원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배짱. 왜? 시행착오가 배움이 되니까 배짱을 부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떠나라.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위인전이라든가 뭐 인상 깊은 사람들의 어떤 책 같은 걸 읽어보면 떠나지 않고 이렇게 성장을 이룬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항상 이렇게 떠남이라는 것들이 굉장한 터닝 포인트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맨 거기서 막 지지고 볶고 막 그냥 그렇게 뭐 에너지 막 그냥 소비하고 마시고 가급적이면 좀 세계 속으로 떠나시는 거예요. 뭐 많잖아요. 요즘에 뭐 워킹 홀리데이라는 제도도 있고 떠나시는 거. 그래서 시네마 천국 영화를 텍스트로 해서 우리 이제 인생에 있어서 떠남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 많이 이제 좋은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